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금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5시에 제가 공원길을 산책하는데 날씨가 쌀쌀하더라고요. 추위를 느끼겠더라고요. 물론 뭐 젊은 사람들 같지 않고 나이도 들었으니까 그렇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옷을 좀 긴 팔을 입었습니다. 긴 팔. 여러분들도 민감해지는 이 날씨에, 차가운 이 날씨에 그 온도 조절을 잘하셔서, 체온 조절을 잘하셔서 건강에 이상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다. 요즘에 정치권도 여권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면 쌀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쌀쌀한 이런 날씨에는 여러분들 옛날 노래 있었죠? 옛날 노래. 찬바람이 싸늘하게 옷깃을 스치면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아무도 그리 없구나. 푸르던 잎 붉은 달봄 곱게 곱게 물들어 따라라라 따라따딴 따라따라 따라라라라. 날씨가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좀 이렇게 불러봤습니다만 요즘엔 뭐 노래할 그러고 할 기분도 아니고 그런 연령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옛날 생각하면서 목소리를 한번 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할 것은요, 먼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십니다. 체코에 가서 24조 되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아주 딱 쐐기를 박는 일을 하고 오셨습니다. 또 지금 현재 어제 여러분들 보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주도 남쪽 그 해상, 일본과 제주도에 있는 제7광구, 지하에 뭐 천연 가스라든지 원유가 묻혀 있다는 7광구. 7광구의 그 면적은 남한 땅 넓이의 80%가 됩니다. 80%. 그러니까 남한 땅 거의 남한 땅만한 그런 면적인데 그 7광구는 그 위도상으로 봐서는 일본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7광구라는 그 면적, 남한의 80% 되는 그런 면적이 한 70%에서 80%는 일본에 가까웠고 일본 쪽이고 나머지 10%에서 20%는 우리나라 제주도로 가까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광구, 여러분들 7광구 노래도 들어보셨겠고 아마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7광구에 대한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 때 그게 그 나타난 얘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그 7광구의 해저에 그 대륙병을 조사했더니 엄청난 그 원유가 묻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조사가 돼서 그쪽에 아주 뭐 우리나라 저 부자 나라가 됐다 뭐 했다 아주 어떤 난리가 났었죠. 7광구. 제가 학생 때 그때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요. 그 아주 옛날 얘기인데 그것이 일본하고 한일 공동으로 그 탐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일본에서 별 실효가 없다 해가지고 철수를 해. 일본에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안 해가지고 일본서는 안 한 지가 그 40년이 됐습니다. 40년. 근데 어제 그 보도에 보니까 일본에서 그것을 그 7강구에 대한 그 조사를 공동 개발하는 그 조사를 다시 협약하자, 다시 협의하자, 한국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일본에서 언론에 보도가 돼서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거기가 그 기름이 묻혀 있고 그 가스가 묻혀 있으면 사우디에 원유가 묻혀 있는 양의 뭐 그건 20배가 묻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 탐사 기관에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미래의 우리 그 후손들에게 엄청난 큰 먹거리죠. 근데 그걸 그동안에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뭐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본에서 안 했어요. 그럼 이거 협약 그 시간이 다 만료돼가 지났나? 뭐 2030년도까지 가게 되는데 그 다 지나버린다, 끝난다. 그게 다 끝나버리면 그 일본에서는 그 다음에 새로 마련된 해양법에 의해서 일본에 가까우니까 그 7강구가 이건 우리 일본 거야. 한국은 손 떼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또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있었을 텐데, 그동안에는 그 협약만 이렇게 하고 공동을 개발한다고 하다가 일본은 손을 띄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잠잠히 있다가 일본이 지금 현재 한국하고 좀 그 사이가 좀 좋아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걸 풀어나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 파워가 있습니다. 한국어 때 함부로 못해요. 러시아에서도 한국어 때 함부로 못하고 중국의 시진핑이도 한국에 함부로 못합니다. 일본도 한국어 때 함부로 못하죠. 뭐 심지어 미국에서도 한국 눈치를 본다니까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체력도 크지만 진짜 밀어붙이는 외교에 대한 그 전순 전략, 그다음에 그 파워, 밀어붙이는 그 힘,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다 이거예요. 그렇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그렇게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 외국에서 외교로다가 얻는 또는 수출하는 거에 대한 그런 많은 좋은 업적들,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나라에서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띄워야 할 그런 첫째 책임이 여당에가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그런 걸 하나도 받아치지 못해요. 하나도 못해. 여당이 어디입니까? 국민의힘. 그 국민의 대표가 누굽니까? 한동훈이. 한동훈이 당대표가 뭐 정치 경력은 없는 건 여러분들 다 전화 다 알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참모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론에서 계속 독대 한동훈이의 독대에 대해서만 그저 언론계에 비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가라앉아 있어요. 이게 무슨 여당입니까? 여당이 준야당 아니에요? 그 준야당. 여당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당은 대통령을 커버하고 보호하고 방패막이 되고 국회에서는요. 그리고 여당이 있는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그런 성과에 대해서 모르는 저 방구석에 있는 노인네 할머니들까지도 알 수 있도록 그냥 알려주고 띄워주고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건 할 줄 몰라. 그래놓고 몰라요. 자기 뭐 인기를 올려서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무슨 차별화를 하려고 그러는지 무슨 세대 차이를 갖다 나타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대.
아니 독대를 신청해서 앞으로 추구하자 하면 딱 가만히 다물고 그 대야 투쟁을 벌여야지. 계속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나 안 받나 보자. 당신이 또 저기 깡다가 센지 내가 센지 한번 해보자. 나도 이렇게 쉽게 남 불러설 수 없다. 내가 누군데 이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여기. 이런 사람들 당대표로 만드는 뭐 우리 보수 세력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그때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당대표 선거 때. 근데 결국은 그렇게 염려했던 것이 점점 시간 가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의 김용남 전 의원이 한 말, 그리고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가 한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김용남 전 의원의 말, 한동훈 끈질긴 독대 요청, 당대표 사퇴 위한 빌드업 아니냐. 빌드업 아니냐. 그럴지도 모르죠. 김용남 전 국회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듭 독대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결정적인 순간에서 결단하기 위한 빌드업이라며, 이렇게 독대 요청을 하는데 계속 안 받아진다? 그러면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결단하기 위함으로 그 결단은 당대표를 때려치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대표를 때려치면 보수 우파들은 대환영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당대표를 계속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당을 추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면요, 이 당 다음에 보궐선거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궐선거나 다음에 지방선거 또 대통령선거 보장 없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당대표는 자기의 경력, 자기의 실력,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걸 최대 공약수를 뽑아서 그거 가지고 대여추정을 해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도 여야 간사가 합의한 거 합의를 해놓고 어제 국회에서 야당이 위원을 갖다가 추천한 거 그 사람들만 통과시키고 국민의힘에서 한 사람도 통과를 안 시켰어요. 제시켰어요. 그 국민의힘 있으나 마나지 뭐. 그냥 세비만 축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나 당대표 아내라며 하면 뭐야 이럴 수 있으니까 결단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그럴만해 라는 반응이 나오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런 빌드업의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뜬금없이 갑자기 나 당대표 안 해 하면 뭐야 이럴 수 있으니까 결단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그럴만해. 국민들한테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지금부터 수순을 밟는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더불어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 대해 30여 명이 모여서 점심도 아니고 저녁을 먹었다면 정말 밥만 먹은 것 이라면서 30명이 뭐라도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저녁 자리는 2시간, 3시간은 훌쩍 넘어가기 쉬운데 만찬이 90분밖에 안 됐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밥만 먹고 헤어진 정말 밥만 먹은 자리라고 지적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에 가서 있었던 외교에 가서 했던 일을 당 대표와 만찬 자리를 위해서 그거를 설득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입니다. 당 대표나 또는 당 국회의원들, 원내대표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 청와대 비서실이라든지 대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어디든지 항상 그 창문이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용산 대통령실은. 그러니까 그날은 대통령이 외교의 성과에 대해서 자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보고 형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고라는 말은 잘못됐지만 그 설명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걸 잘 받아들여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당내 가서 또 뭐 당론으로 결정할 사안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당에 있는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 가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직접 그걸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가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한동훈 대표 나와서 하는 말 뭐예요? 밥만 먹고 왔다. 그거는요. 비판적인 얘기입니까? 배알이 꼴린다는 얘기입니까? 독대 하나서. 독대는 그 이후에 언론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어제 방송도 그랬잖아요. 언론한테 공격하지 말고 그 채널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얘기해서 대통령님 제가 이런 문제로다가 찾아뵙고 대통령님의 뜻을 좀 알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내에서도 모르게끔 해가지고 그걸 아예 물밑 접촉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근데 독대 안 해준다 해서 나 할 말 안 하고 저 얘기만 듣고 그냥 있다가 밥만 먹고 왔어. 그런 얘기입니까? 참으로 딱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정치권이 계속 끌고 나가게 되면 아무 소득도 없지만 우리 국민들만 피곤합니다. 우리 국민들만 피곤해요. 이렇게 국민들이 아주 짜증스럽잖아요. 근데 이 한동훈 대표는 자꾸 배우고 익히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어요. 나는 내 길이야. 나는 내 방식대로 갈 거야.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그건 안 됩니다. 몰라요. 미국 같은 나라나 영국 같은 나라, 프랑스 같은 나라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원들이 없는 당은 그 시체당입니다. 당원들이 주인 아닙니까? 당에서는. 그 당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 그 말들이 그게 정답입니다. 그걸 무시하면 그 당은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철학을, 정치 철학을 모르면 당대표 못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더 유능한 사람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난 내 임기 딱 채우겠어. 그러면 안 된다 그러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 그 대표도 뭐라 했는지 아세요? 독대 외칠 시간에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하라.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 언론들하고 이 야당들은 이런 걸 가지고 그 틈새를 자꾸 벌립니다. 자꾸 이간질해서. 근데 그쪽에서 그렇게 이렇게 하면 이 운동권에 있는 한동훈 대표의 그 참모들이라든가 그 측근들은
그 얘기가만 쏠깃한 거예요. 아, 그 얘기가 옳은 거 아니야? 그 얘기가 일리가 있네. 그러면 그냥 계속 그쪽 가까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이 원리를 모르는지 몰라요. 그 야당이 옳다구나 땡이로구나 하고서 황운하 대표가 독대 외칠 시간에 최상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하라. 나 이럴 줄 알았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 그거 옳은 말이야. 그걸 옳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 쓸데없는 얘기들 꺼내지 마라. 그런 얘기일 겁니까? 어떨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한번 얘기 좀 들어봅시다. 여하튼지 야당들은 사람 하나 죽은 거, 물론 죽은 사람 안 되고 그 가족도 참 안 됐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이 없으면 좋아요. 그러나 이 군대라는 조직에서 가다 보면 자동차가 넘어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뭐 화재 진압에 가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안전사고도 일어나고 뭐고 합니다. 근데 최수근 상병이 그 사망한 것에 대해서 계속 특급이지. 지금 현재 몇 번째예요? 네 번째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검찰에서 조사하고 경찰에서 조사하고 그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조사하면 말리면 되죠, 말이야. 이런 원리라면 문통시대 때 해부 세수부 공무원이 멀쩡한 공무원이 그 이북의 탈북자로 몰아가지고 이북에서 총살을 받게끔 만든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왜 특검하자고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6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예?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특검하자는 말을 하나도 안 합니까? 그저 군대 이 최상병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는 야 요거는 우리한테 유리하다 해가지고 그것만은 가지고 특검 국회에서 특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그 수사견에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지. 얘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야당은 우리 국가에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거이 야당인데요. 지금 현재는 무슨 검찰 독재라고 그러는 게 검찰 독재 아니다. 입법 독재를 하고 있어요. 입법 독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입법 독재에서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해가지고 여러분들 국가에 이익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문통은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그 문다의 딸 이 태국에 갔을 적에 도와준 것 같다 그냥 언론에 나오고 뭐 검찰에서 조사한 걸 발표가 되고 그래도 그냥 입 다물고 있다가 요즘에 입을 연 게 그걸 생활비를 도와준 게 아니고 임대료를 지원했다. 그냥 법까지 연거고 해보니까 나중에 조사하고 검찰 조사하고 재판 받을 적에 생활비 지원해 준 거하고 임대료 지원해 준 거고에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지금 경제 공동체가 아니냐 그런 얘기 가지고 지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경제 공동체, 뭐 딸과 아버지 사이 뭐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지금 지난번에 여러분들 경제 공동체 들어보셨죠?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이하고 경제 공동체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에서 그게 징역 나온 거 아닙니까? 묵시적 청탁 삼성에서 거기 도와준 거 이 최순실이 그 딸 거기 도와준 말 사주고 뭐 도와준 거 묵시적 청탁이었다. 경제 공동체였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건으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뭐 그때 뭐 한동훈 대표가 거기 뭐 저기 저 검찰에 특검에 거기 반론으로 뭐 특검 반장이 뭘 다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것도 앞으로 분명히 역사는 다 밝혀져야 될 겁니다. 밝혀질 겁니다. 지금 빨리 이렇게 알라고 할 필요 없어요. 밝혀집니다. 여하튼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경제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랬는지 몰라도요. 나는 생활비를 대준 게 아니고 나는 임대료를 좀 도와준 거다. 뭐 그랬다고 합니다. 임대료나 생활비나 뭐 거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하튼 제발 좀 야당은 그냥 원래 그러니까 지금 뭐 입법 독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치고 여당 면이라도 야당하고 대항하고 대결하고 싸우는 모습을 좀 보여줘봐요. 저 강화문에 거리에도 나오든지 안 되면 신문 안 되면 자기 해야지. 맨날 대통령하고 무슨 독대 허나가 얘기했듯이 말이야. 예? 독대 외칠 시간에 뭐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그거 얘라고 그러는데 한동훈 대표 정말 정치적 경력이 있는 아주 유능한 그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 그런 분들을 좀 찾아서 좀 대화도 해보고 좀 배우고 익혀요. 옛말에 배워서 남주나 배워요. 뭐 수재로다가 뭐 서울대 나왔다 해가지고 배울 게 하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웃기지 말아요. 나한테도 배울 거 많이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이 법에 대해서는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만 건설 쪽에 압니까 뭐? 내가 용어라든가 뭐 물어보면 뭐 알아요? 그 다음에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뭐 압니까? 알아요? 모르지. 검찰에서 조사하냐고 담당 부서에 있는 사람들 전문가가 있는지는 그건 모르죠. 정말 여당이 대통령에게 그 사이에서 아무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잘 감싸고 그냥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걸 여당이 하는 거예요. 여당은 야당과의 그냥 대화만 겁니다. 야당에서 쏘면 꽝꽝 쏘면 꽝꽝 이래가지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내부에서 왜 뭐 독대 밥만 먹고 왔다 그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아이고 나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하고 똑같아요. 저보다 더 열내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냥 성질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하튼 여당이 잘해서 이 앞으로 다가오는 보궐선거에도 좀 좋은 성과를 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을 많이 하고 외교 잘하고 안보 튼튼히 하고 일자리 뭐 이런 거 잘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서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나올 수 있도록 여당이 책임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선거 때 여당 국회의원들 그거 빼치단 거 보장받지 말아요. 그냥 추풍 낙엽됩니다. 두고 보세요. 모르죠. 이렇게 저게 되면 당이 또 새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으면요. 솔직히 우리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완전한 단단한 보수 당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변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그죠? 그래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항상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정TV의 권유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